이제 마지막 5편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바로 이슬람 세계와 유럽이 한 시대적 변곡점을 가져왔던 대전투입니다. 그 당시 오스만 터키는 승승장구하면서 아랍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은 삼중성벽입니다. 길이가 담의 길이가 한 5m, 6m씩 되고 80m의 수심에 바다 위에 성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메트 2세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콘스탄 정보를 꿈꾸게 되면서 예언을 받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라, 그래야 진정한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 것이란 그 예언에 따라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스만 제국의 군율에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항복하면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일정한 조공을 내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그 제의를 거부합니다. 제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조국과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게 십자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때 비잔틴 주민들은 로마 교황의 십자군 그 도움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가 배웠죠?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성소피아 성당을 매춘굴로 만들면서 당했던 그 지울 수 없는 그 치욕과 모멸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이교도의 터번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교황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시민들의 의중을 헤아렸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결국 교황청의 십자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골든혼이라고 하는, 흔히 이 사람들은 이 하리치라고 하는 곳에, 이게 좁은 해협의 입구인데 이 비잔틴 제국의 군사들이 저쪽 육지와 이쪽 육지 사이에 그 해협의 입구에 정말 다리 두께만큼 든든한 쇠사슬로 체인을 묶어서 이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도 그 쇠사슬을 뚫고 내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해 쪽에 있는 성벽이 비교적 좀 약하고 바다 쪽에 있는 성벽은 수심 때문에 배가 아예 접안하지도 못하고, 육지 쪽에 있는 성벽은 삼중의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대포를 쏘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일간 공격을 했지만 성세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투 역사상 탁월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입구의 지도를 보시면 내해가 쇠사슬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메메트 2세가 도저히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내해를 산으로 배를 올려서 언덕으로 내려서 배를 하룻밤 사이에 내해로 집어넣는 겁니다. 쇠사슬을 우회해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산으로 가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야암을 틈타서 모두가 밤이 되니까 이제 조용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비잔틴 병사들도 누구도 쇠사슬을 뚫을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그 야암을 틈타서 한밤중에 적어도 52척의 배를 하룻밤에 산 꼭대기에 올렸다가 밑으로 내해로 내려옵니다. 잠을 깨고 다시 성벽 위에 올라가니까 비잔틴 병사들이 까무러친 겁니다. 수십 척의 배가 자기 해안가에 떠 있으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르반이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대포 기술자가 대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우르반의 대포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뭐 한 600kg가 됩니다. 이게 돌포탄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대포 개발하는 데 서라. 흥미가 당기고 흥정합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있던 콘스탄티노플이 재정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이 우르바나의 대포를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는 재정 형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장산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우르반이 그 대포를 가지고 메멧 2세에게 찾아갑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그래서 값을 메멧 2세가 딱 알아보고 값을 더 줘주고 우르바나의 대포를 확보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죠. 사실 콘스탄티노플 이제 이 공성전은 대포전의 승리고 우르반 대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1453년 5월 29일 55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진입이 됩니다. 메멧 2세가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적어도 이제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이 적어도 1120여 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사에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봅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 안에 진입한 메멧 2세는 말을 타고 맨 먼저 어디를 갈까요? 바로 성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 동로마 제국의 총본산이었고 그게 오늘날 그리스 정교의 심장입니다. 이걸 접수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정복이 완성됐다는 어떤 대내외적인 문명사적 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이제 동로마 제국의 분산에서 모스크로 전환됩니다. 이게 이제 정복자의 특권이겠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요, 항상 성자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멸망했지만 당시 동로마 제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맹렬하게 싸웠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1세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황제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뭔가 항복을 받아야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도 역사에서의 행방은 오리무정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벽 꼭대기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사하니까 난육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황제가 능욕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갈하게 예의를 갖춰서 묻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관료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받았겠습니까? 황제 위치를 불어라. 아무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승리를 거두고 또 한 제국이 이제 사라져 갔지만 우리가 끝까지 시민과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그걸 함께 감싸줬던 멸망의 패자 콘스탄티누스 11세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세가 종식되고 근세가 시작됩니다.